안녕하십니까. 서울광명고속도로 그 5곳의 인터체인지 주변 분석의 2편, 가장 관심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승부수를 던져라 라고 그래가지고 5건의 IC 중에서 맨 나중에 나오는 가학 IC 그 주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우선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유튜브 강의는 온라인 개인 방송입니다. 따라서 또 어떤 분 시비 거시는 분은 왜 온라인 유튜브에다 하냐는데 그러면 어디다 합니까? 그런데 이해관계가 관련이 아니 되시는 분은 지금 그런 말씀 마시고, 여기에는 모임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람에 대한 책 얘기도 합니다. 이제 나머지 일반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넓은 양해를 여러분들한테 구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1편 강의에 의해서 1강과 1 인터체인지와 2번, 3번, 4번까지 해서 광명 IC까지 나갔는데 이 중에서 결국은 방화 IC하고 고강 강서 IC는 기존 주택에 영향을 미칠 거고, 동부천 IC는 여러분들 역곡 역세권 또 아니면 역곡 공공주택지구 이거에 대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고, 광명 IC는 결국은 주변에 어떻게 됩니까? 소통을, 이것이 제2 경인고속도로 또 여러분들이 광명 KTX 있죠? 그 노선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편에서는 단 한 군데 가학 IC 가지고 하나만 가지고 약 15분 선 정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가학 IC 주변에는 못 가면은 무슨 일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고, 여러분들 나머지 관심이 이쪽 지역하고 조금 여러 가지 이제 그 괴리가 있어서 문제가 적으셨던 분들은 목감IC 엄청 들어보셨죠. 시흥과 이 목감IC 주변에 시흥 광명 이게 TV라고 그랬는데 제가 약자로 써는 겁니다. 테크노밸리입니다. 여러분들 판교의 테크노밸리 아시죠? 이게 팁입니다. 그 다음에 장상지구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이러한 일인데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반목숨을 걸라고 얘기하는가. 자, 파란만장한 게 이거를 아시려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2010년도 3월 달에 이쪽 지역에다가 자그마치 520만 평에다가 보금자리 주택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시흥 광명 보금자리 주택이에요. 근데 2015년 4월 달에 보금자리 주택의 그 지정을 해제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과정은 나중에 이제 또 시간이 있을 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를 해제해 놨다가 다시 또 해제하면 그린벨트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발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특별관리 지역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린벨트와 자연녹지의 중간에 있는 게 특별관리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딱 2군데뿐이 없습니다. 하남시하고 시흥하고 광명시하고 2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그러면 자그마치 공장이 2250군데가 있었는데 이 공장들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시흥 광명 TV라고 우리는 테크노밸리라고 보셔야 돼요. 그 대신 또 오해하시지 마시고, 저 입으로는 뭐냐면은 제가 시흥 광명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원칙적인 얘기나 자료들 보면 광명 시흥으로 나와 있으니까 또 광명시에 계신 분들이 이거 가지고 시비는 걸지 마시고, 여러분 다 똑같은 지역이니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관리 지역에 대한 대안 중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겠다. 그린벨트에서 있다가 해제를 했다가 다시 취소를 하니까 다시 그린벨트로 갈 수가 없으니까 특별관리지역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22곳에 뭐가 있냐, 그 집단 취락지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24곳이죠. 그 다음에 이 지역 안에 공장들이고 뭐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시흥 광명, 바로 뭐냐면 테크노밸리다 라고 그러는 걸 이해를 하시고 들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 우리 이제 봉사하는 땅꾼들 그랬는데, 땅꾼들, 저는 토지 전문가를 만들어 드린 게 아니라 저는
땅꾼을 양성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대신 부자 되고 좋은 일을 갖다 하자라고 그런 게 제 모토인데 22년을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100억 이상의 그 부자들이 많이 탄생되고 그래 놨는데 이분들이 22년 동안 저를 도와줘서 제가 이제 그 NGO 단체 그 흑막사라고 하는 걸 끌고 있으니까 거기에 도움을 갖다가 아유 교수님 때문에 부자 됐으니 이거 가지고 저걸 하세요. 그래서 후원들을 해줘가지고 22년을 외부에서 돈 1원 지원 안 받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것 때문에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충남 회원들인데 신규 다음 달인 10월 달에 새 책이 나오게 되면 적어놓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 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20만 원을 갖다가 다음에 흑막사라고 그러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미얀마에다 이 같은 직업학교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마 민간단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20피트 한 컨테이너로 물건을 코로나 관련 물건을 보냈고 제가 못 들어가니까 우리 이상화 대사님께서 미얀마 정부에다가 이 물품을 기증을 갖다 해주셨습니다. 자, 이걸 갖다 놓고 보셔야 돼요. 시흥광명 테크노밸리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반경으로 몇 킬로냐면 5킬로입니다. 이 5킬로 이내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는 시흥시예요. 여기는 광명시예요. 여기는 안양시예요. 여기는 안산시입니다. 네 군데 시가 모여 있는 게 바로 시흥광명 테크노밸리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칠리 저수지 아시죠? 칠리 저수지 바로 전까지가 시흥광명 테크노밸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목감지구 그러면 여러분들 무랑저수지 아시죠? 많이들 놀러 가시고 그 다음에 먹자집들도 많으니까 바로 뭐냐면은 무랑저수지 있는 주변에 또 자그마치 여의도 면적하고 똑같은 67만 평의 장상지구가 생겨요. 만약에 장상지구가 100만 평이 됐으면 넘어갔으면 이것도 제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100만 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장상지구라고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양만 관심 있어요? 대장만 관심 있어요? 고향 창릉만 관심 있어요? 그러면 아니면은 여러분 왕숙지구만 관심 있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이 지역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지금 얘기한 서울서부터 광명까지 나오는 고속도로 5개 IC 분석 중에서 토지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변화 이가 일어날 지역이 바로 가학 IC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반 목숨 걸어보세요. 온 목숨 걸어보세요.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제 보실 거는, 자, 가하가이시 그러면은 좀 전에 1편에서 얘기했던 여기가 제2경인고속도로, 여기가 이제 광명역 가는 데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광명IC예요. 그 바로 밑에 가면은 가하가이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것이 이 도로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올 텐데, 이 도로가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들 서울 광명 고속도로 파주에서 출발해서 고양시를 거쳐서 부천시를 해서 광명시를 거쳐서 수원시를 거쳐서 이게 익산까지 가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의 중간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가학동 산 204-8번지를 치면은 이것이 뭐냐면 가하가이시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가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저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위성 지도를 보면 요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나와 있는 이 여기에서 끊어져 있는 여기가 이 우쪽 지역이 바로 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었어요? 요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분석을 하시고 이것이 총남 모임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설명이 쉬운데 유튜브에서 설명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 여기가 가하가이시예요. 가하가이시에서 자 여기에 유통단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산단 이거 30만 평 산단입니다. 유통산단은 약 10만 평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학원지구가 나와요. 학원지구가 약 한 17만 평 되고 그 다음에 시흥광명 테크노밸리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판교가 테크노밸리가 13만 평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15만 평입니다. 자, 여기에는 또 산업단지가 30만 평이에요. 이거하고 어우러지는 그야말로 제2의 판교 테크노밸리 TV가 이쪽 지역에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의 지역에 생기는 것이 약 한 70만 평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70만 평, 장상지구에 70만 평, 자그마치 140만 평입니다. 여의도의 2배 되는 대규모의 개발 계획이 지금서부터 개발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 지역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세종고속도로에서 그 얘기를 한번 했었죠. 장군면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계속 장군면 아니다 이거. 제2의 장군면이 나온다니까 그거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일부 지금 얘기하는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왜 장군면을 까냐라고 하는데 제가 그 한번 그려놨습니다. 그럼 장군면의 토지를 다른 데하고 비교 한번 해줄까? 라우림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다른 지역들도 좋고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회원들이 그럽니다. 충남 회원들이. 교수님 남양주 강의할 때는 남양주가 최고고 화성 강의하면 화성 강의가 최고고 그러는데 제가 미리 예견해 드릴까요?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를 어디냐? 수도권의 서부권에다 던져라 그러는데 다음 편 예고해 드릴게요. 알겠어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한번 역전하면 여러분 이런 게 있죠. 미개발지가 개발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뽕나무밭이 바다로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인생 역전이지. 기존에 있는 택지가 역전돼봐야 자본 많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가성비가 그렇게 크질 않지 않습니까? 인생 역전이 되는 지역을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 지역을 미리 예고를 해드릴 텐데 다음번에는 자 수도권 서부 쪽에는 무슨 변화가 있길래 그렇게 커다랗게 지금 강하게 강조를 하느냐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로 뭐냐면은 이 충남은 수도권 전 지역을 돌고 그 다음에 세종시라든가 삼안금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제 몇 군데 정도 지역으로 고속도로 지역 분석으로 나가게 되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관심사를 합니다. 이 비용이 모였을 때 비용이 단 1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일부 분들은 만 원짜리 그러면서 그리는데 만 원짜리 엄청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자 보세요. 이것이 결정고시가 된 거예요. 아직 물류는 결정고시가 안 됐는데 여기가 집단 취락지구가 나오는데 집단 취락지구에서도 요 지역에서도 바로 뭐냐면 봐보면은 여기에서 용도상업지역으로 해서 유통상업지역으로 일부 나왔습니다. 여기가 물류예요. 합쳐가지고 이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약 한 75만 평, 약 75만 평선 정도 된다. 여기 산단에 2250개의 공장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물류가 9만 평이에요. 10만 평. 학원이 지금 얘기한 17만 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테크노밸리가 뭐다? 저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이 지역에서 얼마가 들어가냐? 판교보다도 더 큰 15만 평의 테크노밸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냐? 가하가이시가 요게 가하가이시예요. 이게 가하가이시예요. 가하가이시와 주변을 보는데 여기가 칠리저수지예요. 알으셨어요? 칠리저수지 바로 옆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답사들을 해보시고 모셔라. 이게 이제 지금 얘기한 시흥광명에 대한 이것이 옛날 보금자리. 요 지역에 요만큼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520만 평, 517만 평에서 520만 평에서 약 75만 평을 우선은 개발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에 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결정고시가 된 거예요. 이게 시흥광명 테크노밸리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왔죠. 여기 물항이라고 써놨죠. 물항저수지 바로 옆에가 시흥의 목감지구입니다. 현재 아파트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요 바로 밑에가 바로 뭐냐면 안산의 장상지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상지구가 얼마냐면 70만 평입니다. 자, 여기에는 인구가 약 4만 명이가 됩니다. 웬만한 지방에 가면 시군의 군의 인구가 어떻게 되냐? 4만 명이 못 되는 시군도 많은데 여기에 하나의 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안양 쪽으로는 약 박달동에다 100만 평을 개발하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변 지역이 대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뭐 나오는데
이게 바로 총남 자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총남 자료, 이게 전부 총남 자료예요. 총남에는 약 3천 건의 개발 자료가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부 총남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또 총남 자료. 자,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은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위치 장상동 장하동 일대 얼마냐? 66만 9천 평. 약 70만 평 아닙니까? 자, 이 지역에 지금 얘기한 대로 인구 4만 명이 들어가게 된대. 3만 7천 명인가 아마 얼마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같이 자 여기에 봐보면은 자 2020년 4월 9일 날까지 환경평가에 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는데 바로 총남회원이 되면은 책을 매번 사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는다 이러니까 이번엔 부천시옵니다. 이번엔 시흥시옵니다. 이번에는 안양시옵니다. 이번에는 어디야 화성시옵니다. 이번에는 어디옵니다. 이번에는 포천시옵니다. 이번에는 남양주시옵니다. 라고 그러면은 그 지역을 어떻게 되나 5년 동안에요. 한 번 회원이 되면은 2025년까지 10,000원만 들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총남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중국과 미얀마에다 봉사활동을 했는데 여러분한테는 봉사활동 못하겠어요. 금년이 제가 대학 강의에서 마지막 강의고 그러는데 내년서부터는 여러분들한테다가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 2025년까지 하겠다라고 우리는 그런 내용이 이게 총남 강의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그 총남 강의할 때 이런 강의입니다. 자, 바로 이게 총남 강의 목록이에요.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지금 얘기하는 총남 강의 목록이에요. 시흥 테크노밸리.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칠리 저수지가 있고 요 밑에 여기가 장상 저수지. 왕길 저수지예요. 그다음에 그 옆에 목감지구가 되고 그다음에 장상지구가 되는 거예요. 요 밑에가 장상지구입니다. 그 장상지구 되는데 이 반경 4km, 5km 이내에 자그마치 140만 평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140만 평 엄청난 면적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그래서 자 여기에 봐보면은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올려놓고 그러는데 요것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총남 자료에서 광명 요게 학원에 어떻게 되냐면 약 17만 평으로 약 20만 평으로 저 나와 있는 바로 뭐냐면은 학원 공공주택 지구예요. 아셨어요? 이것도 공공주택 지구로 해서 저 나옵니다. 이거 이제 총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500번을 들을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토지 총남 이러는데 다음에 가셔서 황막사 들어가보세요. 검색어 처음 보면 이 책에 대한 내용하고 가입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래놓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책을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2025년까지 계속 갈아주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이때 참석하는 게 10,000원이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저걸 해드리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총남 자료에 시흥광명 특별관리 지역에 대한 그 R&D 개발서 15만 평에 대한 개발서 저희 판교가 13만 평이라고 그래놨었죠.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총남 자료에 나와 있었던 이제 유통단지 9만 평에 대한 개발 자료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시흥 광명에 서울 그 다음에 부천 광명에 대한 고속도로 5개 인터체인지 중에서 2개 역점으로 보셔야 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한 지역이 어디냐? 수도권의 서부 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